안녕하세요. 술사TV 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관식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답안 아이템 특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기술사 독학 영상에서 답안 작성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답안의 특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을 작성할 때 이건 역시 식상하지 않고 개성 있고 눈에 띄는 것을 발굴할 필요도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술사 답안을 채점하는 입장에서 교재만 나오는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식상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는 다양한 공정의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 시공 기술사라고 해서 건축 공정만 생각한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공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술사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때 참신하고 융복합적인 답안 아이템 작성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가정하고 짚어보겠습니다. 항상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 층간소음. 이것은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엑스트라로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회적 이슈, 소음 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 소음 발생에 따른 문제점, 이런 내용들이 엑스트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너무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구조적인 한계만 따져서 건물을 짓다 보니 설계적인 문제도 큽니다. 최소한의 슬라브 두께만 고려하다 보니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의 아이템으로는 건축적으로 기본적으로 표준바닥 구조 및 기준을 상회하는 구조체 두께 확보, 완충제 밀착 시공, 기포 콘크리트 두께 확보, 내부 마감재 밀실 시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식 구조보다 라멘 구조가 층간소음에 유리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건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사 시험에서 보다 넓은 안목과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답안을 건축 공정에 한정되어 생각하지 말고 모든 공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 설비 공정에서 저소음 배관을 사용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소음 배관에는 스파이럴 또는 스핀 배관 등이 있고 이중관으로 더블 레이어 배관이 있습니다. 이런 배관을 통해서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대부분 화장실 배관은 층하 배관입니다. 화장실 등의 배관이 아래층 세대의 천장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수 소음 및 세대의 소음이 배관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아랫집으로 당연히 전해지는 이상한 구조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 청상 배관 공법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면 세대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배수관 자체를 동일한 세대 내에서 배관을 하게 되므로 배수 소음이 하부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특히 화장실 벤트가 세대별로 묶여서 나가다 보면 그 배관을 통한 소음이 전달됩니다. 이런 경우 세대별 벤트를 통해, 즉 세대에서 개별로 벤트 처리하면 소음 전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사항들은 건물에서 기계 설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라고 해서 건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른 공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면 상당히 넓은 안목을 지닌 소음자로 평가될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막아낼 색다른 아이템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AN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헤드폰이나 이어폰
네, 주로 이 걸규가 적혀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주변 소음에 대한 반대 파동을 발생시켜 소음의 상쇄 간섭을 일으켜 소음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요즘 자동차에도 이러한 기술들이 탑재되어 차량 내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기능들이 적용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패시브적인 소음 차단도 있지만 이러한 액티브적인 방법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대의 천장 내부에 ANC 기술이 담긴 장비가 설치되면 다세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상부 세대 또는 하부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중화되거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실생활에 널리 사용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답안으로 ANC라는 아이템을 적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너무 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식상하지 않고 넓은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 작성 방법의 예시를 보여준 것이니 이러한 접근 방법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관식 서술형 시험에서 답안을 적을 때 특화된 아이템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수험자가 획일적인 아이템을 서술할 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건축 공정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전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그 해답을 찾는다면 상당히 신선한 답안이 될 겁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서술형 시험의 아이템 발굴에 대해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 내가 채점자라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다방면에서 해답을 찾고자 답안을 작성했다면 최소한 중간 이상의 점수는 줄 겁니다. 주관식 시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논지를 전개해 나가느냐는 수험생의 생각에 달려 있고 또한 이를 평가하는 것도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저도 건축시공기술사를 공부할 때 건축시공 분야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공무, 기계설비, 전기 등 두루두루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보고 듣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하나하나의 일들과 일상들이 기술사 시험의 살아있는 아이템이 되고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업무 시간 중에도 공부거리가 많이 있음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답이 명확한 용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고 주관식 서술형 시험에서 이러한 특화된 아이템으로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기술사 합격은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